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양을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이렇게 되자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역에서는 바닷물의 수온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양 열파라고 부릅니다. 해양 열파. 해양 열파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비슷한 것인데 길게는 몇 달 동안 바다에 이상적인 고온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해양 열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2015년 북태평양이었습니다. 뭐야, 불타고 있는데? 우와, 새빨갛네. 이 사진이 이제 2015년 5월 달에 월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빨간색의 온도가 높아진 곳인데 일부 해역에서는 이 바다의 수온이 최대 6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 약간 끓겠는데? 물고기들은 미치죠. 생물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맞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2015년에 발생했던 이 해양 열파는 이 북태평양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바다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층에 잘 떠 있죠. 그럼 이 바다 아래에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는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바다 표면 가까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섞이니까. 그 결과 이 바다 표면에 이 플랑크톤이나 크릴 같은 이런 먹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걸 먹고 사는 물고기 또 그다음에 그런 동물들이 차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2015년 당시에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와 바다사자들이 먹이를 못 구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그 서쪽 밴쿠버 근처에 2021년 7월 달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합이잖아요. 자, 한 10억 마리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 온도가 거의 뭐 40 몇 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홍합 거의 삶은 것처럼. 와. 네. 좀 그런 물이 큰 40 몇 사건이었는데.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10억 말이 안 된다. 저 어떻게. 그때 바로 연어도 피해 엄청 컸었거든요. 연어도 아시다시피 원래 바다에 있다가 또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이제 연어들 모습 보면 충격적이에요. 왜요? 일단 연어들이 화상 입어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피부가 완전 망가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살이 저렇게 병이 사람 걸려. 화상이 와. 어떡해. 아니 뜯겨 얼마나 뜨거우면 심지어 누구한테 와, 뜯겨 화상을 아, 뜯어 먹혔는데? 그렇죠.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수온이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다의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바로 이럴 때 이제 바다의 온도를 낮추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 네, 혜석 씨 정답입니다.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가 네. 고래? 예, 고래가 이 지방과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몸속에 탄소를 많이 저장합니다. 아, 거대한 덩치와 이 긴 수명 때문에 고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33톤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13톤? 예, 고래가 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오, 지구 환경 지킴이네요. 그럼 네. 고래를 좀 많이 번식하게 해야겠는데요. 예.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몸에 저장한 이런 고래가 죽고 나면은 바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래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구 온난화와 바다 수온을 감소시키는
온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귀한 동물인 것이죠. 고래가 도움이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가는군요. 고래가 물속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행동. 정답. 네, 지원 씨. 고래도 뭐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오줌이 엄청 차가워요. 엄청 차갑구나. 네. 그리고 엄청 많이 싸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네, 지원 씨 오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까웠어요. 잠깐만요. 가깝다고요? 네, 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마이클 씨. 소변 말고 대변으로. 대변으로. 일단 뭐가 있겠죠, 거기? 대변에? 대변이야? 네, 마이클 씨 정답입니다. 설마. 맞아요? 네, 너무 한 끗 차이로 맨날. 대변에 뭐가 있길래요? 그러니까요. 대변에 뭐가 있지? 예, 이 고래의 이 배설물에는 다량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 표면 근처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돼주는 것이죠. 우와. 대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도와준다니까. 저희도 배설만 해서 지구랑아 막을 수 있다면. 그럼 혹시 저희 대변도 도움이 될까요? 잠깐만. 앞으로 바다에다 똥 어떻게 하게요? 싸게요? 이거 싸야겠는데? 아니 바다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너무 기특하다. 앞으로 모든 인간들도 고래 잡으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보호해야죠. 태어나서도.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고래 숫자가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의 개체 수는 무려 400에서 500만 마리에 달했었는데 이 정도 숫자면 한 해에 약 2억 2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해서 해저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한국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양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고래는 현재 그 숫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130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폭염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래를 사냥한 결과 고래의 다수종이 멸종 위기에 지금 처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고래를 왜 잡는 거야? 고래가 이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고래를 보호하려고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포경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잡이를 재개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쌍해. 여기는 유럽인데 정통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전통 백불 전통이야. 진짜 못 보겠죠. 진짜 너무 화난다. 와, 피바다네 완전. 많이 피가 됐죠. 어떡해. 뭐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폭염으로 크게 줄어든 고래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 수가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크릴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삼는데 이제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명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고래의 먹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고래들이 먹이를 찾아서 육지 인근에 몰려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육지 인근 바다에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갖 어업 쓰레기에 걸리거나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 불쌍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2015년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고래가 무려 550% 증가했다고 합니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작년 2022년에 저기 그 캐나다 해안에서는 거의 죽고 가는 이제 그 향유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고기 안에서 플라스틱 150kg였습니다. 결국 지구에서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전 지구적으로 고래가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높아진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바다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현재 바다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바다 속에 있는 바닷물의 산소가 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소도. 바닷물 속에는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도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이 녹아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그 시원한 사이다를 밖에 놔두면은 미지근해지면서 금방 탄산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원리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산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끔찍하다. 물고기들 대부분 산소가 줄어드니까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줄어든 바다를 죽음의 바다,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는 데드존이 한 45군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22년에는 전 세계 바다에 무려 700여 곳이 다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바다로 돌변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죽음의 바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데드존 수까지 합치면은 아마도 최대 1000곳 이상의 바다가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런 죽음의 바다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바다에서 생명체가 점점 살 곳을 잃고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바다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건들이 한 번씩 발생해서 바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엎친 데 덮친 게 없네. 그거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유조선. 네, 맞습니다. 석유가 유출돼서 원유가 이렇게 퍼져서 바다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문제인데요. (20세기) 중반부터 바다에서 이 원유 시추 붐이 일어났는데 원유 시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대규모 유출이 벌어지기도 하고 조난을 당하면서 유조선이 파괴되면서 원유를 유출하기도 하죠. 특히 2010년도에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환경 재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멕시코만에서 일어났던 그 디버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고. 진짜 저때 기사도 엄청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디버터 호라이즌 이 시추선은 심해 1,500m 해저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첨단의 시추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심해에서 이 메탄가스가 급격하게 분출되면서 해상에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됐죠. 당시 아파트 24층 높이까지 화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바다 불탄다. 화재를 잡으려고 소방 당국에서 이제 작업을 나섰지만 시추선이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이때 1,500m 해저에 위치한 시추 파이프에 구멍이 생겨서 유출된 기름 양이 약 8억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거는 수습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같아요. 이 기름이 이제 미국 남부를 다 덮치면서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킨 것이죠. 특히 이 시추 장소에서 가까웠던 루이지애나주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원유는 이제 기름이니까 끈끈한 막을 만들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공기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바다의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 바다 생물들이 자꾸 질식하는 거죠. 저거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뭐야 바다 표범? 아, 펠리컨이잖아. 또 어떻게 살겠어? 너무 미안해. 저 씻을 수도 없고. 와. 진짜. 약 1,000여 마리에 달하는 이 펠리컨들이 집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바다에서까지 소고기 뽑으려고 그래. 뭐 펠리컨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에서 집단으로 죽은 동물이 또 있는데 바로 거북이죠. 당시 600여 마리의 거북이들이 이 원유 때문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태안의 그 기름 그 제거 그 봉사도 저희는 해봤는데 진짜 안 닦여요. 그거 돌에 되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띠가 인근 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구에는 최소한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수님 근데 뭐 이런 초대형 사고 말고도 거의 매년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유출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해상 기름 유출 사고는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10,000여 건 정도의 원유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권? 아유. 예, 이렇게 바다로 유입되는 기름량이 약 1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유조선 유출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매일 타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트럭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그게 지하수로 강으로 흘러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파괴되며 바다의 생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사라진 바다는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환경이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지금 이대로 바다를 방치하면 인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예. 바다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20세기부터) 우리가 전례 없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우리의 소비 행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난 100년 남짓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이 지구의 모든 생태 자원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과소비했습니다. 그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오염을 만들고 지구의 자정 능력을 자꾸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에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죠. 일회용기 대신에 텀블러 사용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우리가 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하고 소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